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시험 망쳐서 공부에 자신감이 떨어진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이 방학은 물론 2학기 때까지 공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 5, 6학년들은 이번 여름방학이 진짜 골든타임이고 중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여름방학 보내야만 2학기 때 더 나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여름방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방학이 다가오면 부모님들 걱정거리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다른 2학기를 맞이하게 만드는 방학을 보내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방학의 스케줄과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특히 부모님들이 방학 계획 세울 때 주로 잘못 접근하셔서 방학을 허비하게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는 여름방학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할 일과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게 마련한 원데이 클래스 소식도 들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이제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면 먼저 여름방학의 나쁜 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마 이 시기 즈음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여러 입시 설명회나 방학 특강 설명회 다녀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친구 어머님들은 방학 때 이거 시킨다더라, 여기 보낸다더라 이런 말씀 듣고 오셔서 걱정과 불안감에 이것저것 막 다 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정보들만 듣고 방학 때 스케줄을 짜신다면 저는 그게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방학 스케줄을 짜면 남들 좋다고 하는 거, 남들 시키는 거 놓치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내 아이를 놓치게 되는 거죠. 정확히는 내 아이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따라서 뭐 시켜볼까 하는 그 친구 어머님, 아버님, 아이랑요, 우리 아이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 아이와 우리 아이의 부족한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학이든 학기 중 스케줄을 짜실 때 1번 기준이 내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여야 해요. 이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방학 스케줄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학업에 대한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지금 어떤 상태고 뭐가 가장 필요한 상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자신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랑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나 공부에 대해서 나 그거 잘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요, 아이들이 1학기 시작할 때랑 2학기 시작할 때랑 느낌이 조금 다를 겁니다. 1학기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새학년 새학기다 보니까 뭔가 이것저것 해보자는 의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1학기 보내고 나면 어때요? 1학기 시작할 때랑 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여름방학에 의욕 떨어진 아이들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 더운 날씨에도 날 잡고 가서 서울대 캠퍼스 가서 학교 투어 시켜주고 동기부여 캠프 같은데 막 비싼 돈 주고 보내십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해보신 분들,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달라지던가요? 쉽게 안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의욕이 떨어진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새 학년이 되면 이전 학년에 비해서 공부의 난이도나 양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부가 어려워지죠. 학교 수업도 그런데 학원 수업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학원 다니면서 선행을 많이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빨라지는 난이도의 공부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학원 레테를 보든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보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실패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뭐 중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1학기 중간고사 시작할 때 분명 야심차게 다들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부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회복해보자고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근데 기말고사, 중간고사보다 시험 치는 과목 더 많고 양도도 많고 게다가 학기 말에 주어지는 수행평가 때문에 공부할 시간 자체를 내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도 원했던 만큼 좋은 결과 못 받았을 거예요. 시험을 안 본 중1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학교 처음 와보니까 초등 때하고는 공부도 학교 생활도 차원이 다릅니다. 공부는 점점 어려워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에 대한 걱정은 늘어가는데 자신감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점점 더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분명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잘하고 싶은 마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떨어지니까 점점 아예 시작 자체를 미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까지 잔소리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또 학원 숙제다 못해가면 학원 선생님한테도 맨날 혼이 납니다. 그렇게 아이들 삶의 전체적인 의욕도 텐션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공부 말고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친구 관계가 그렇죠. 사춘기 오기 전에 초등 중학년 때까지만 해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애들이 다른 사람 시선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친구들 다 같이 사춘기가 오고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예민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점점 과거보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마저도 어려워집니다. 친구 관계 외에도 외모를 비롯해서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이 아이들의 자신감에 어려움을 주기 시작해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본 결과 평범한 대다수의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이 1학기 한 학기 동안 겪는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다수의 아이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갑니다. 만약 여기까지 동의가 되신다면 저는 우리의 방학 스케줄 목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은요,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떨어진 자기 효능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2학기 시작할 때 아이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다른 모습, 자기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방학을 보내면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고 자기주도적인 2학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3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공부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아이가 내가 가장 부족한 한두 가지에 적어도 전체 가용 시간의 70% 정도는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 얘기 듣자마자 저희 아이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다 안 되는데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그냥 때려 넣는다고 다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조급증, 욕심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해요. 특히 제가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모든 공부를 다 싫어하거나 미루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유독 싫어하거나 미루게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목을 멀리하는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과목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없고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이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요, 제 경험상 중고등학교 생활 내내 이게 바로 이 아이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트라우마의 본질은 2가지입니다. 1번, 그 과목이 어떤 이유로든 현 시점에 이 아이에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2번, 그래서 공부를 억지로 하다 보니 중간중간 구멍이 생겨서 그 구멍에 발목을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해결책이 첫 번째로 이 아이 입장에서 그 과목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게끔, 즉 이건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과 방식이어야 합니다. 2번째는 그 해결책이 이 아이에게 누적되어 있는 공부 구멍을 먼저 채울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가장 잘못된 방학 스케줄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난 학기, 지난 학년, 지지난 학년 개념들의 구멍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게 누적돼서 이제는 지금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쉬운 문제조차 접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애들한테 계속 막무가내로 선행만 시키고 어려운 문제집부터 들이미는 거,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이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애들 보면서 확인한 수학 못하는 애들이 점점 더 수학 못하고 안 하게 되는 대표적인 지름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 과목이 있다면요, 그게 학원이든 인강이든 과외든 방법은 뭐든 상관없어요. 제발 이 아이 입장에서 그래도 이건 해볼만 한데 라는 속도와 난이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2번째로 지금 당장 선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누적된 공부 구멍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학원을 보내신다면요, 최대한 소수 인원으로 이 아이에게 맞는 커리큘럼과 난이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면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애들이 수준 상관없이 진도 나가고 선행하는 대형 학원 가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얻는 것 하나 없고 오히려 외상과 트라우마만 더 크게 입고 학원에 전기세 내주다가 방학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요, 정말 우리 아이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남들이 좋다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곳에 시간과 돈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방학을 잘 보내는 2번째 기준은요, 바로 이번 방학만큼은 자기 공부를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학기 중에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거나 공부에 대한 실패 경험이 쌓이는 이유는요, 의외로 자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크게 보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학기 중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다 바빠요. 학교 다녀오면 바로 학원 가고, 또 학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또 중학생들은 수행평가하기도 벅차죠. 그러니까 뭘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부족한 거, 모르는 걸 채우고 보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공부 구멍 난 거 계속 누적된 채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뭘 보면 모르겠고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기 중에 자기 공부를 안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제가 최근에 중등 공부법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더더욱
더더욱 느끼는 건데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못하거나 모르거나 해본 적 없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중학생 때까지 플래너 한 번 안 써본 애들 절반이 넘고요. 또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고 나서 요약 정리하는 것 자체를 할 줄 모르는 애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보통 요약 정리를 하라고 하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뭐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애들은 그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서 요약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냥 시험 공부한다고 하면 문제집부터 펼쳐서 풉니다. 그래도 뭐 복습은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요, 교과서나 참고서를 펼쳐서 보기는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눈으로 쑥 훑어보고 복습 다 했어요 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습을 해서 지식을 내거로 만드는 과정의 핵심은요, 지난번 조크라테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운 내용, 책에 있는 내용을 내 손으로, 내 말로, 내 방식으로 재구성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애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책상에 앉아도 오늘 수업 들은 거, 시험 범위를 자기 걸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방법 자체를 몰라요. 막막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기가 싫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익숙하면 그냥 생각 없이 하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방법 찾고 하는 게 엄두가 안 나서 미루고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는 이 자기 공부라는 걸 연습하면서 실제 학기 중에도 자기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는 연습과 시간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방학이라고 비어있는 스케줄 시간마다 학원과 수업들 때려 넣으시면요, 절대로 이 아이는 자기 공부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이가 아침 10시부터 밤 7, 8시, 8, 9시까지 수업 듣고 와서 자기 공부하기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기대 버리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못했던 거 우리 아이들 못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여유 시간 4, 5시간 있어야 자기 공부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죠. 가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교과목 수업이 최대 3개를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넘어가면 저는 대다수 아이들 어떤 것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수업 3개 들으면서 그거 숙제하고 나면 실제로 학기 중보다 더 바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자기 공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차원에서는요, 아이들이 자기 공부하려면 결국 문제집만 푸는 공부의 프레임을 바꿔서 학원 수업이든 인강이든 배운 걸 스스로 노트에 정리해보면서 복습, 이 요약 정리라는 걸 가장 먼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도 맨날 숙제에 가듯이 풀고 끝, 이게 아니라 틀린 거, 내가 몰랐던 거 다시 확인하면서 공부한 걸 보충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시험 공부의 기본 루틴인데 아이들이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험 기간에도 문제집만 풀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공부의 결과물을 누적하는 게 특히나 중요한데요. 대부분 문제집만 풀고 나면 내가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흔적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뭐 공부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성취감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운동하고 나서 몸이 단단해지는 걸 막 느끼면서 내일 더 열심히 운동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처럼 참고서에 정리를 하든 노트에 정리를 하든 공부한 내용을 눈에 보이도록 결과물을 만드는 게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이번에 열심히 했어 라고 느끼게 되는,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모든 과목 공부를 이렇게 자기 공부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요,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부족했던 과목만큼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 공부를 하면서 흔적을 만들고 자기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과목, 진짜 이번 학기는 다를 거야 라는 자신감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너무 빠르거나 어렵지 않게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다 느낄 수 있고 동시에 누적된 공부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공부 시간 가질 수 있게 충분히 가용 시간 확보하고 동시에 스스로 복습하면서 요약 정리하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든 쌓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연습, 이번 방학만큼은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시험 망쳐서 공부에 자신감이 떨어진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이 방학은 물론 2학기 때까지 공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 5, 6학년들은 이번 여름방학이 진짜 골든타임이고 중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여름방학 보내야만 2학기 때 더 나은 성적 받을 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번 방학 때 자기효능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 필요 조건이라면 더 중요한 마지막 충분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뭔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걸 극복해내고 새롭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효과를 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보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심리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길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자기효능감이라는 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뭐든 다 잘해, 나는 뭐든 상관없이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자기효능감, 이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잘해 라고 느끼는 자기효능감, 그걸 구체적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고 어떤 아이는 구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둘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공부와 같이 새롭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가 더 진짜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이, 즉 나는 뭐든 잘해 라고 느끼는 애들이 새롭고 어려운 일에도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다고 해요. 바로 나는 뭐든지 잘해 라고 느끼는 아이들, 즉 막연하게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보다 내가 축구는 잘해, 내가 그림은 잘 그려, 내가 게임은 잘해처럼 특정하게 구체적인 뭔가를 잘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실제 공부 혹은 새로운 영역의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도 자기효능감이 훨씬 더 높았고 실제 그 일을 더 잘 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심리학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결국 특정한 분야나 일에 대해서 성취 경험이 있고 그로부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해라고 느끼는 자기효능감이 다른 분야, 다른 영역으로도 전이되어 그 일마저도 자신 있게 도전하고 잘해낼 수 있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래도 다시 의욕 올려서 2학기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충분 조건은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걸 더 잘하게 되는 성취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주나 역사만큼은 잘 알아, 아니면 이 악기는 제일 잘 연주해, 축구는 내가 제일 잘해, 같이 뭔가를 파고들어보고 성취하고 그걸 잘해서 인정받아본 경험이 공부를 잘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부족한 점을 채우는 방법들보다 오히려 좋아하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학 때 적어도 한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이 아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아니면 이 아이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과 기회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걸 계속 파고들 수 있는 자기 덕질을 할 수 있게 도와달란 말씀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면 역사만큼 더 파고들고 진짜 더 잘한다고 느낄 수 있게, 좋아하는 운동이나 악기 있다면 그것만큼 더 파고들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공부나 내가 못하는 것에서 떨어진 자신감을 이 잘하는 것을 토대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덕질이라는 게 단순한 동기부여 차원뿐만 아니라 입시라는 측면에서도 왜 중요한지 이미 지난 조코칭 32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수행평가 확대, 고교학점제 탐구보고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이 입시제도, 교육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자기 관심사 찾아서 그것 토대로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자기만의 탐구주제 찾고 그걸 토대로 자기 서사 스토리 만드는 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파고드는 기회와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만이 자기 스토리, 자기 주제 찾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등이든 중등이든 적어도 방학 가용 시간에 20-30%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더 파고드는 데 시간 쓰게 해주시고요. 또 방학 때 어디 여행 가시려면 늘 그랬던 것처럼 좋은 휴양지로 가는 접근도 있지만 이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더 파고들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총 정리해보면, 아이가 부족한 걸 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채워나가는 필요 조건, 그리고 반대로 좋아하는 걸 더 파고들어서 잘하게 되는 경험을 토대로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충분 조건, 이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균형 있게 갖춰진다면 정말 이번 여름방학이 우리 아이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두 가지 소식만 전하고
전하고 마칠 텐데요. 우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인데 이거 부모님 내가 얘기하면 또 잔소리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해드리는 동기부여 원데이 클래스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중등 아이들에게는 지난 1학기 또 시험을 쳤다면 지난 기말고사를 복기해보면서 이번 방학 동안 어떤 목표, 어떤 계획,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방학을 보내면서 자기 공부 해나가야 할지 동기부여하고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는 시간 마련했고요. 초등 아이들에게는 주도적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자기 공부와 자기 덕질을 균형 있게 해나갈 수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등은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시작하기 전인 7월 11일 금요일 밤 9시, 초등은 7월 16일 수요일 밤 9시에 각각 줌을 통해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줌으로 참여하고 부모님들 유튜브에서 아이들 수업 듣는 모습과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통해서 중등, 초등 각각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공감되신 부모님들 중에 다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것들인데 부모로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중등 공부법 코스 S냅, 또 초등 자기주도학습 코스 D냅 여름방학반을 오픈하는데요. 우선 중학생들은 7월 20일 개강하는 S냅 코스 여름방학반을 통해서 12주 동안 메인 강사인 저 조코치의 공부법 강의를 듣고 또 서울대 재학생 담임 멘토들과 1대1 멘토링을 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기 공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해 나갑니다. 이를 토대로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자신만의 30일 시험 공부 루틴을 만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방학 중반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진행되는 줌 스터디를 통해서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환경에서 흐트러지는 마음 다잡고 남은 방학을 알차게 보내면서 자기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아이들을 위한 D냅 코스는 매일 하루의 목표를 체크리스트와 플래너에 쓰고 매일 배운 것 그날 복습하면서 자기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만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리고 VOD 강의와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파고들며 내 꿈을 찾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또 그걸 글쓰기 발표로 표현하면서 나만의 서사와 동기부여의 토대를 완성하는 꿈 목적의식 찾기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인 공부 습관과 내 공부의 이유를 알아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 D냅 여름방학반은 이전 8주 코스와는 다르게 10주 코스로 운영되는 시즌 3로 업그레이드되어 찾아뵙게 됐습니다. 시즌3의 대표적인 변화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꿈 목적의식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에서 2명의 담임 멘토가 아이들을 코칭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플래너와 당일 복습에 대해 매일 피드백을 선생님이 해주고 또 두 가지 과정에 대해 각각 한 번씩 총 2번의 멘토링을 2명의 담임 멘토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번 방학 동안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통해 만든 그 루틴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S냅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처럼 이제 줌 스터디를 10주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주 동안 함께 하면서 방학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목표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공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상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상세 페이지 링크 통해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 부모님들을 위한 특강 및 쇼케이스에서 방학 잘 보내는 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중등 부모님들은 7월 8일 화요일 낮 12시, 초등 부모님들은 7월 14일 월요일 낮 12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라이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알림 신청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이때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 위한 원데이 클래스 끝나고 또 유튜브에서 미니 쇼케이스 진행되니까요. 그때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여름방학을 유익하게 보내는데 보탬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